오랜 시간 어머니를 병간호해왔다는 유 씨. 연락이 끊긴 누나와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의 장례까지 홀로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후 늦은 나이였지만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유 씨는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서 공개 구혼을 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유 씨 앞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합니다. 8년간 연락이 한 번 없던 형과 연을 끊었던 누나가 말 한마디 없이 유류분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유 씨가 물려받은 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 한 채. 어머니가 유언장까지 써가며 증여해준 집이었지만 집안에서 혼자 재산을 독차지한 막내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직접 또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오늘 이 제보자는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기 전에 한 예능 방송에 또 출연했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자,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제보자 유 씨입니다. 40대 후반이고요. 그동안 홀로 아픈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외동아들이 아니라 3남매였습니다. 위로 첫째는 누나가 있고 둘째로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둘째 형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해서 영주권 얻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인 누나 역시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형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잠깐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유 씨랑 다 같이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 저는 그 한 예능 방송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채팅창에 지금.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삼남매가 그렇게 다 연락을 끊고. 네, 일단은 첫째 누나 같은 경우 한 2016년경부터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형이 빚을 좀 많이 져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사정이 어려워져서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가족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압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머님도 쓰러지시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문제 가지고 가족 간 싸움도 좀 크게 벌어졌고, 오죽했으면 이 유 씨가 명도 소송, 그러니까 집 나가라는 거, 쉽게 말하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 예. 그리고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우리한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이런 소송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유 씨가 승소하면서 누나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소송으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사실상 연을 끊었다고 하고, 이제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 가족 일에 아예 신경도 끄고 살았고, 가족끼리 법적 분쟁은 아까 조금 전에 벌어졌을 때 그때도 실망했어 그러면서 연락을 오히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연락이 끊어진 기간이 무려 8년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 남매끼리 이렇게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동안에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몸이 순간 딱 굳어지거나 뭐 손발이 떨리거나 또는 이제 걸음걸이가 불안정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2016년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좀 나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오가면서 집에서 또 넘어지셨는데, 아이고. 그때 고관절하고 팔을 또 다치신 거예요. 근데 고관절 다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5년이네요. 21년 11월까지 투병 생활하시다가 2021년 11월 별세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간병 또 어머니 임종을 지킨 유일한 가족, 유일한 자녀가 이 유 씨라는 거 네, 아니에요? 막내 아들 유 씨가 어머니가 힘들 때 뭐 대소변도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아유. 본인이 혼자서 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파킨슨 병이 좀 더 심각해지니까 요양원에 지금 갔었는데, 요양원 갔을 때도 오가면서 돌봤다고 합니다. 본인 일도 하지 않고 또 이 병원비에 생활비도 부담을 하면서 주민센터까지 찾아가면서 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본인 얘기하고 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도 혼자서 치르고 또 이 장지까지 미리 받은 다음에 이제 묘소를 잘 모셨겠죠. 돌아가셨을 때 형한테 연락을 해봤다고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영어만 들리고 어. 전화가 안 됐다고 그러고, 누나 같은 경우도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때문에 그때부터 좀 사이가 멀어져서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이런 자식이잖아요. 음. 당연히 그 어머니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자식들한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딱 그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이 유 씨하고 어머니가 함께 살던 이 빌라 하나였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전에 변호사 입회할 유언장을 써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 아하, 저거군요. 남은 시간은 막내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싶고 세상에. 추후 장례나 재반적인 건 다 막내 아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어서 싹 다 막내 아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을 좀 보면 큰아들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유학 보내줬고 미국에 산다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서 결혼도 시키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미 많은 재산을 준 상태다. 아, 그리고 딸에게도 현금도 줬고 결혼자금도 지원해줬고 또 배우고 싶은 걸 다 지원해줬다. 다 해줬어. 막내는 다른 자녀들처럼 내가 보살펴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셨으니까. 이 부동산만큼은 막내에게 준 것이다. 위 증여권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뭐 예능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 이제 나와서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예능 프로에 그 출연을 뭐 했습니다. 무슨 보살들이죠. 저거. 그냥 얘기. 그 나오네요. 나오네요. 다 저게. 나오네요. 저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털어주는 뭐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유 씨는 50대가 되기 전에 가정 꾸리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출연을 했고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격증도 10개 정도 따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창업도 준비하고 있다. 결혼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공개 구원을 이 방송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사연자, 제보자 유 씨는 그 예능 출연,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으로 인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모르셨대요. 몇 달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 있는 형수가 그 방송을 보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인지를 했고, 아, 엄마가 한국에 시어머니가 죽었구나. 8년 동안 아무 한 푼도 지원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일단은 저한테 어디에 묻혔는지 뭐 그 정도는 전화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없이 유일은 재산분할 소송 나왔어요. 그래서 우편물로 개봉해보니까 정말 민사소송이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그때 충격 정말 많이 받았어요. 롱코가 형 누나고 피고가 제가 됐어요. 아, 진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진짜? 네,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미국에 있는 형수가 받고 이 형수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응당 어머니 마지막에 편하셨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 장지는 어딘지 그걸 장남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법도 한데 예. 전혀 물어보지 않고 도리어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누나와 형이 둘이 힘을 모아서 유류분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재산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그 뭐 채무도 없습니다. 이 재산 집 하나인데 이 유 씨는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과 누나한테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건 뭐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전제를 좀 할게요. 자, 이 주장대로라면 아니, 엄마가 뭐 어디 묻혔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엄마가 남긴 그 빌라 그거 같이 나눠 먹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특히 형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안부 묻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유 씨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형 쪽은 방송 보고 알았다고는 하지만 또 누나한테는 어머니 위독하시다는 연락도 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니까 유 씨가 매형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요양원 어디에 계신다 한번 찾아뵈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찾아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장 나오고 나서야 거기에서 누나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게 됐는데 요양원이랑 차로 15분 거리였다는 거죠. 세상에. 또 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래전에 어머니 아프시기 시작했을 때 그 누나가 어머니 모시고 보험사 방문해서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의 아이 그러니까 조카로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소식을 직접적으로 알리진 않았는데 어머니 숨지신 이후에 누나가 요양원에 들른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건너 나중에야 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 씨는 누나가 어머니 요양원까지 찾아갔던 정도라면 보험금을 아마 지금쯤 수령하지 않았겠나 하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유 씨 입장에선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그냥 없어진 상황입니다. 혼자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고요. 그러느라고 제대로 직업도 못 가지고 가정도 못 꾸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까지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어머니가 유언장까지 써가면서 다른 형제들 이 빌라 이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물려준 집 내가 지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 두 분이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자, 박 변호사님.
자, 일단 뭐 유류분 지금 시기가 보니까 어머니 사망 날짜가 2021년 11월이고요. 이 방송 출연은 2023년 4월인데 2024년 8월 달에 유류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했느냐인데 알고 나서 또 1년 안에 했으면 가능하거든요. 방송 보고 알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 또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이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그 지금 지분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형이나 누나 같은 경우는 본래 받을 몫의 2분의 1씩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맞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2분의 1씩 줘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일정 부분 좀 지분을 줘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분이라는 게 조금 전에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2분의 1을 주도록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사전에 증여했던 것도 상속재산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 집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총 자산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계속 뭐 병원하고 뭐 부양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여분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유류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입증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아유, 참. 자, 일단 소장님 뭐 말씀 좀 주세요. 네, 저는 뭐 각자 저희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형이나 누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막내 아들을 얼마나 안쓰러워하셨겠어요. 공부도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본인만을 이렇게 간호하면서 마지막을 지켜준 막내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형이나 누나가 보고 계시다면 그 어머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기자. 네, 일단 진희재희님 양심이 없네요. 혼자 돌본 동생한테 미안함도 없을까요? 하셨고요. 김정환님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아플 때도 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벌 받습니다 하셨습니다. 달빛사과님 유류분 주고 간병비 병원비 청구하면 안 될까요? 디스코팡님 이럴 거면 유언장은 왜 쓰고 공증은 왜 받는 거죠?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